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포르쉐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SUV죠. 네, 쉽게 먹여 살리는 카이엔인데요. 제가 1세대 카이엔을 처음 접했을 때 포르쉐가 뭐하러 SUV를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겠죠. 그리고 네, 카이엔을 탔을 때 역시 포르쉐가 만드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네. 당시만 해도 BMW X5가 온로드 SUV에서 거의 지존이었는데 카이엔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이엔 터보를 처음 탔을 때 와, 정말 이렇게 빨라도 돼? 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뭐 정말 앞자리 숫자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 쉬운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3세대 카이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되겠죠. 네, 그럼 3세대 카이엔이 계속적으로 포르쉐를 견인하는 그런 차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포르쉐 카이엔이 3세대로 진화했습니다. 카이엔은 포르쉐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인데 2018년 전세계 판매량을 볼까요? 포르쉐 안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시장에서 팔린 포르쉐 10대 중 3대가 카이엔이었습니다. 마칸까지 합치면 판매 비율이 61%에 달하는데요. 이제 SUV 없는 포르쉐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디자인은 포르쉐 특징들을 이어갑니다. 한눈에 카이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과거 모델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면부의 절반가량은 공기 흡입구가 차지하는데 덕분에 SUV로는 대담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헤드램프의 4점식 조명도 독특하죠? 측면부는 SUV이지만 쿠페를 연상시키는 실루엣을 갖습니다. 커다란 휠도 잘 달릴 것 같은 인상을 주고요. 그래도 후면은 많이 변했습니다. 일자로 연결된 리어 램프를 중심으로 포르쉐 레터링도 램프 안쪽으로 넣어 눈길을 끌고요. 대담한 범퍼에 머플러 디자인도 스포티한 매력을 전달합니다. 전체적인 비율도 소폭 조정됐는데 길이가 63mm 늘었고 높이는 9mm 낮아졌습니다. 휠베이스는 같은 수준이고요. 푸조가 실내에 아이콕핏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포르쉐는 이 공간을 어드밴스드 콕핏이라고 부릅니다. 실내가 고급스러운데 고급 가죽과 박음질 마무리, 금속과 하이그로시 블랙 패널로 꾸몄습니다. 여기에 선과 면 처리를 간결하게 하고 대화면 모니터, 터치 패널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했습니다. 계기판은 5개의 원형 구성을 유지하는데 실제 아날로그 계기판은 중앙에 타코미터 뿐이며 나머지는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7인치 디스플레이 2개로 대체했습니다. 여기서 구동 배분이나 G포스, 지도도 확인할 수 있고 크로노그래프가 적용된 모델이라면 랩타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최신 디자인이며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도 있습니다. 패들도 있고 열선 버튼은 여기에 숨겼네요.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12.3인치 크기입니다. 해상도를 비롯해 터치 반응이 빠르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일부 한글화 완성도와 인터페이스의 직관성은 부족했습니다. 콘솔 부위는 터치와 버튼식을 혼합한 형태인데 버튼을 조작하면 소리와 햅틱 피드백도 전달합니다. 테스트 모델의 시트는 18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풍과 열선 기능이 달렸는데 통풍 기능이 조금 더 시원해지면 좋겠습니다. 조수석 바닥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숨겨져 있고요. 뒷좌석은 넉넉합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넉넉하고 독립식 공조장치도 지원합니다. 시트 슬라이드와 시트백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뒷 유리창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도어 형상 변화가 요구되기에 이번 모델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모 반듯한 트렁크 공간이 자랑인데 전세대 모델 대비 100리터 증가한
770리터입니다. 짐을 편하게 싣고 내리기 위한 지상고 조절 시스템도 있고요. 잠시 카이엔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포르쉐 최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달렸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도 탑재됐고요.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정숙성도 높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포르쉐는 옵션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유명하죠. 저희 팀이 제공받은 테스트카에는 다음과 같은 사양이 추가됐습니다. 옵션만 차 한 대 값이 들어갔는데 현대 그랜저 풀옵션 가격이자 제네시스 G70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제 포르쉐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카이엔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래도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번 카이엔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주행 느낌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안정감이 조금 더 향상된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조금 이제 달리기를 잠시 후에 진행하겠지만 이때 또 반전이 생긴다는 것이 상당한 매력인데요. 자, 그럼 카이엔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댐핑 컨트롤은 1단계,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는 임시적으로 제한을 해봤고요. 이제 한번 달려볼까요? 네, 현재처럼 이렇게 가볍게 차가 나가고 있을 때 일단 가속감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V6 엔진이 만들어내는 어떤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은 충분한 경쟁력이 되는데 과거에 1세대 시절만 해도 카이엔 S가 340마력의 출력을 냈었죠. 당시는 V8 엔진을 기반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V6 엔진을 기반으로 340마력, 최대 토크 45.9kgm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터보차저 엔진을 쓰게 되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 어떤 반응 지연 현상, 터보렉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점들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됩니다. 물론 가솔린이라는 것도 디젤과 달린 어떤 리스폰스 확보 차원에서 이점이 되긴 하는데 어떤 반응성을 확보하는 측면의 어떤 완성도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포르쉐가 잘하고 있다. 정말 한 번 더 칭찬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변속기는 8단이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변속기죠. 파워트레인이 갖는 경쟁력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진 가속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포르쉐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발진 가속 시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1초가 걸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 패키지를 장착하면 이것보다 0.2초가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저희 팀이 테스트한 결과를 보실까요?
네, 그 결과 5.8초대를 마크해내고 있습니다. 자사의 공식 수치를 밑도는 것인데, 사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자사들이 테스트했을 때 가장 잘 나온 기록을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죠. 반면 포르쉐는 누가 타도 대충 타도 어떻게 타도 나올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 줍니다. 또한 이 수치가 반발적으로 한 번만 나오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성능을 늘상 체감할 수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이 포르쉐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자, 뭐 닛산 같은 경우도 이제 GT-R이라는 이런 어떤 스포츠카가 있지만 원할 때마다 100%의 성능이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적어도 포르쉐, 뭐 발진 가속 성능이 됐던 무엇이 됐던 항상 일정하게 성능이 나오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3세대 카이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조금 날카롭게 들어가는 것, SUV에서 느끼기 힘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카이엔의 매력이 되어 왔죠. 사실 1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 조금 무딘감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성능이었는데요. 현재도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현재 제가 이제 댐핑 모드를 1단계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쓰면 리어 휠의 움직임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저희 팀 이제 김성 기자는 거의 후륜구동차, LSD를 사용하는 후륜구동차와 거의 같은 느낌이다. 이것이 SUV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느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모호하지 않냐? 이렇게, 물론 저에게 반말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 또한 여기에 댐핑 컨트롤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있을 때 리어 휠의 움직임이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4륜 조향 시스템의 영향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리어 휠의 움직임, 이 각도 자체가 크진 않지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함께 반응해 주는 만큼 분명히 핸들링에서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강렬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카이엔인데요. 다만 이 궁극적인 코너링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현재도 진행을 하다가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릴 때 소리는 타이어가 빽빽 지르고 있죠.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이런 체감 속도로 본다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현재도 사실 아주 느린 속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기대했던 만큼의 속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자, 그 이유를 꼽자면 바로 타이어에 있습니다. 우선 타이어 사이즈부터 한번 볼까요? 21인치 휠, 무지막지한 21인치 휠을 기초로 앞에는 285, 리어에 315mm급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315mm급의 타이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의 퍼포먼스는 대략적으로 수치로 따진다면 서머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한 255mm 정도나 되려나요? 오히려 성능 좋은 타이어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느낌마저도 듭니다. 물론 현재 이제 모델이 이 피렐리의 스콜피온 시리즈 또한 이제 사계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 타이어가 이 카이엔이 갖고 있는 성능을 견인하는 데는 분명히 좀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때문에 어떤 조금 잘 달리는 SUV를 원해서 이렇게 카이엔에 접근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요즘 국산 스포츠 타이어들도 SUV용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차라리 그와 같은 타이어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 사이즈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자, 타이어 하나가 어떻게 차를 좋게 만들고 망칠 수 있느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테스트했었던 기아 K3 GT 타이어 바를 내세워서 상당한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기아 K9 같은 경우는 타이어 성능 하나로 성능이 대폭 죽었었죠. 자, 현재 카이엔도 타이어 하나로 차가 상당히 성능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동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동 거리, 최단 거리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9m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쉐인데 39m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SUV라면 좋은 축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차의 성능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평균을 볼까요? 어머나, 무려 42m의 평균. 자, 평균이라는 게 뭘까요? 그 후에 테스트했을 때는 더 밀려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지금도 페달을 조작할 때 처음부터 마일드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캘리퍼를 압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팅에 대해서는 나무라고 싶지 않은데 타이어, 이 브레이크 성능을 타이어가 이기지 못합니다. 때문에 쭉쭉 이런 식으로, 실제 제가 과장이 아니라 차가 마지막 정지할 때 쭉쭉쭉쭉 밀리면서 제동거리를 크게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때문에 지금처럼 절대 포르쉐에서 나올 수 없는 황당한 제동거리를 갖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허접한 타이어를 만나서 전반적인 차의 성능을 낮춰놓은 것인데, 포르쉐 1코리아 상품기획 담당자분께서 사계절 모든 소비자들이 물론 포르쉐를 탔다고 달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성능을 추구하시는 그런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이 항목을 주시면 좋겠네요. 또한 이 소비자분들도 이 카엔이라고 했을 때 동급에서 가장 잘 달리는 SUV죠. 그 SUV를 원한다면 타사처럼 서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카이엔을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네 마실 가기에는 현재도 충분하고요. 근데 마실 가는데 315까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네, 어쨌든 타이어 하나가 조금은 아쉬운 카엔인데요. 이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좋습니다. 사륜 구동 시스템, 평상시에 지금도 구동 배분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리어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동력을 빼주고 있는데, 현재처럼 코너가 진입되는 상황, 특히 가속 페달 함께 전개되는 상황이 되며 탄력적으로 구동 배분을 해줍니다. 포르쉐에서는 이제 이것을 PTM이라고 부르죠. 예전에도 이제 PTM을 계속적으로 써왔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어하는 부분에서의 만족감이 지금 것이 더 확실히 좋습니다. 같은 하드웨어를 쓰더라도 세대가 지나면서 소프트웨어 튜닝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 만족감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3세대 카이엔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 김선웅 기자에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카이엔을 보면 뭔가 크게 바뀌었나 싶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디자인만 보면 후면 정도만 차이가 있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지 않다면 나머지는 어딘가 변경됐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대신 포르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특히 기계적인 부분은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먼저 플랫폼을 볼까요? 폭스바겐 그룹의 MLB 이보를 기초로 합니다. MLB는 폭스바겐의 후륜구동형 플랫폼을 뜻하고 이보는 고급 모델을 위한 별도의 버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차체 대부분이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지며 나머지 부분은 초고장력 강판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고강도 저합금강 혹은 마이크로 알로잉 강이라고 불리는 HSLA 합금을 사용하는데요. 새로운 차체 구조 덕분에 무게는 65kg을 줄이고 차체 강성은 20%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다른 제조사는 최대한 무게를 줄인 결과만 발표해서 마치 대폭적인 경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런데 포르쉐는 차체에서 135kg 가량을 줄였지만 이것저것 신기술을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65kg을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외계인 회사답죠. 변속기는 8단 사양인데요. 2세대 카이엔이 아이신 8단을 썼다면 이번에는 GF 8단을 사용합니다. 선기어와 유선기어를 활용한 덕분에 빠르고 확실한 동력 전달은 물론 기어비도 넓힐 수 있었는데요. 1단 기어비는 4% 더 짧게 만들고 최고 속도는 6단에서 나오도록 설정했습니다. 7단과 8단은 연비 주행을 위한 구성이고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차에도 있는 오토스탑 기능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신형 카이엔은 셰시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새로운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됩니다.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동안 에어 서스펜션 대비 2배 높은 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과 달리 에어 서스펜션으로는 매우 빠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과 스포티함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은 독일의 바이브라 오쿠스틱이라는 업체에서 제공받는 시스템인데 지상고 조절은 최저 16.2cm에서 최대 24.5cm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이엔 최초로 후륜 조향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이 장치는 잘 아시죠? 저속에서는 후륜이 전륜과 반대로,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기능입니다. 덕분에 시속 80km 미만에서는 차량이 민첩한 느낌이 들면서 회전 반경도 12.1m에서 11.5m로 줄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속 80km 이상에서는 직진 안정성을 높이고요. 후륜 조향 각도는 3도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철 서브 프레임은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더 안정적이면서 잘 달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 4D 셰시 컨트롤이라는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기존까지는 셰시 시스템이 서로 독립적으로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중앙 제어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모든 시스템을 서로 연결시키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안정성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탑재됐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테스트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넣고 그냥 끝이 아니라 포르쉐는 이름에 걸맞게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포르쉐만큼은 타사와는 다른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알려진 기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공으로 완성시키는 노하우가 바로 포르쉐의 진정한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바꿔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변화들이 눈에 띄죠. 이제 포르쉐도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합니다. 물론 전통에 따라서 이제 5실린더의 느낌을 주도록 해놓긴 했지만 실제 남아있는 것은 아날로그 중앙에 있는 타코미터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타코미터의 디자인에 대해서 사실 뭐 디자인에 대해서 별 관심 있는 과는 아니지만 조금은 클래식한 느낌이 강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사실 이 크로노그래프도 약간 같은 그런 맥락에 있는데 뭐 취향이긴 하지만 좀 너무 클래식하지 않나 싶고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건 정말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바로 이 센터에 있는 패널인데요.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광택 패널을 통해서 있는 지문이 있는 그대로 다 찍혀서 이렇게 보여주고, 물론 다른 것보다는 지문이 분명히 덜 묻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염에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한 약점이 되죠. 특히 햇빛이 들이칠 때 이를 통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자극하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겨냥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어쨌든 조금 아쉬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가정용으로 카이엔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자, 댐핑 컨트롤 모드를 일단 가장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사실 차체 강성이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어떤 차체 떨림을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서스펜션 자체는 조금은 하드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현재 모드가 가장 부드러운 설정값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SUV들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하드한 편인데요. 때문에 지금 노멀 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조금은 단단한 느낌을 받게 되고, 뭐 노멀 상태라 하더라도 코너에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더라도 바디롤이 크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주행 부분에서는 조금 이점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조금 더 탄력적인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일상에서 타는 데 있어서 절대 큰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그저 조금 단단하다. 오히려 뭐 사실 이렇게 본다면 뭐 국산 산타페와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카이엔 쪽의 승차감이 더 낮게 다가옵니다. 차체가 보여주는 이점,
그리고 서스펜션이 보여주는 이점 역시도 그렇고요. 어떤 같은 단단함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의 그 튜닝 노하우에 따라서 이 승차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카이엔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 거기에 다소 무게가 나가는 SUV만큼 연비 자체가 뚜렷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UV, 거기에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적어도 타협할 정도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차량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 차와 비교할 만한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SUV들이 디젤로 이렇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가솔린의 V6 엔진을 탑재한 그런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도 뭐 무게 자체로 본다면 어떤 경량화에 대한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무게 배분으로 보더라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55% 정도가 프론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무게 배분 측면에서도 큰 불리함은 없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네요. 무엇보다 이 차량의 중량감, 어떤 차들의 경우는 뭐 고작 2톤을 살짝 넘어서는데도 이 코너링에서 어떤 상당한 무게감으로 운전자에게 어떤 위압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재 카이엔은 그런 점들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타이어가 조금 이 두려움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뭐 이를 빼면 전혀 아쉬움이 없네요. 적어도 포르쉐가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포르쉐가 외계인을 이제 잡아다가 만든 그런 차라고 하죠. 뭐 사실 이 기자의 입장에서 포르쉐가 보내오는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걸 그냥 번역기가 돌린 것인지, 도대체 사람이 번역한 것인지, 어느 때는 원문을 보는 게 훨씬 나을 때도 많으니까요. 또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 메뉴를 한번 볼까요? 미디어, 이 매체 뭐지? 물론 매체라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사운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여기 보면 기후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날씨 정보라도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공조 시스템에 대한 건데 굳이 기후라고 해놨습니다. 정말 포르쉐의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 차는 독일 본사에서 정말 잘 만들어 줬는데, 나머지 이제 한국에서 현지화 작업을 하면서 조금은 성의 없게, 혹은 이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마치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어쨌든 포르쉐 카이엔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포르쉐 카이엔 세대 진화에 대한 것들을 몸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화 어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보여준 일부 좀 그런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있었지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 차량 자체가 갖춰야 될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 바로 그 점이 카이엔이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기본 모델이 이제 1억 원대에서 스타트를 하죠. 여기에 이제 일부 어떤 옵션들을 채용할 경우 약간 상승이 되긴 하는데, 최근에 뭐 다른 경쟁사 모델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 자체가 아주 비싸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싼데 타사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비싸다는 느낌이 적은 것인데, 사실 카이엔의 가격도 많이 올랐죠. 어떤 그 포르쉐 코리아가
조금 더 사실 한국 시장 지금 포르쉐 이제 구멍가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제 큰 마켓이 돼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네, 한국 소비자들 또한 어떤 시장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 네, 이런 칭찬마저도 듣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품성은 정말 좋아요. 네, 오늘은 포르쉐를 견인하는 앞으로도 견인할 네, 카이엔을 만나봤습니다. There'll be